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3월은 그냥 반도체 2주식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세계 1위 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장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관심주로 넣어놔야 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종목들을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최근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주식이 너무 빨리 급등했습니다. 이걸 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좀 줘야 좀 매집할 타이밍이라도 있을 텐데, ISC라는 종목이 오늘 23%나 급등하게 되면서 아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사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중에서 못 사신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 한 가지 종목을 더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최근 시황은 어떤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선물을 또 내어드리고 있죠.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에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봇 자료집이죠. 2026년도 로봇 산업 전망 자료집이라고 해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자료집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고요.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 없이 100% 무료로 다 받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만 잘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반도체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증시를 간단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최근 증시의 분위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안 보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가장 첫 번째, 트럼프가 원유 가격을 사수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호의에 좀 진심으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까지 꺼내 들고 있냐면, 이 호의 이거 배 원유 선박 지나갈 때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개 국가에게 군함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호의를 하려고 사수 호의를 하겠다는 이야기했고, 심지어는 5개 국가한테 했어요.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중국, 호주는 함선 요구를 대놓고 거부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놓고 의견을 밝히진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좀 보호를 해보고자 하는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죠. 근데 이런 흐름에 역시나 초를 가장 빨리 쳤던 제대로 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함선 요구 거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디를 압박하기 시작했냐면 대만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옛날부터 대만을 무력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를 과거부터 해왔고,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공섬도 만들고 추가적으로 계속 훈련을 주변에서 했었어요. 뭐 영공 막 넘어서고 막 하고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 항공모함을 대만 주변에 두게 되면서 견제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 항공모함의 거의 대부분이 이란 쪽에, 중동 쪽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지금 대만을 괴롭힐 때 미국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항공모함을 대만 쪽으로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불편한 부분들을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대만은 TSMC가 있고요. TSMC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뺏어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해서 역시나 무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계속 줄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불편한 부분을 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또 추가적인 발언을 했죠. 트럼프가 무역 협상 없을 수 있다. 이제 곧 3월 말에서 4월 정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있을 예정인데, 중국한테 경고한 거죠. 너네 무역 협상 이거 안 해? 나 그럼 전쟁 계속해서 하면서 너네 씨가 마르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경고를 현재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전쟁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란 미국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높아진 원유 가격을 지금 이제 흐름으로 해서 이어지는 중국과의 에너지 확보 전쟁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 좀 안 좋아지고 있죠.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그를 지원한 동맹국을 제외한 선박만의 허락을 받고 지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중국한테는 원유 갖다 주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꼴을 아마 미국이 볼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이긴 한데 뭐 결국에는 이런 방식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계속해서 비싼 원유 가격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또 두바이의 국제 공항의 인근에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면서 공항 항공편도 취소되고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유가 급등의 항공유 품귀 현상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한 달에서 세 달 동안 항공편 운항 스케줄을 조정한다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면 이걸 알아야죠. 한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뭐 우리 오늘 한국 증시 안 내렸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하나도 안 괜찮아요. 높은 원유 의존도가 있죠. 중동에 너무 높은 원유, 천연가스 의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은 상당히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죠. 그 흔적이 어디로 드러나고 있냐면 여실히 환율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92.2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뭐 실시간에 좀 바뀌겠지만 중요한 건 신고가 돌파 중이다. 신고가를 갱신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단계에 들어갔으면 좀 아실 수가 있죠. 이제 외국인 매도도 오늘자로도 코스피 코스닥 안 가리고 이어졌고요. 선물 매도까지 이어지면서 전량 매도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라고 하면 굉장히 쉬워요. 생각보다. 결론만 내드리면 굉장히 쉬운데 바로 뭐냐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주식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 이 지리적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식을 산다? 상당히 이 모든 악재를 제외하고서라도 감안하고서라도 살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더 높게 두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겠죠. 가장 유력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이유는 바로 GTC 발표 내용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곧 공개가 되죠. 3월 16일 한국 시간 17일 날짜로 열리는 엔비디아 GT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주요 미래 기술들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좀 기대가 되죠. 첫 번째는 제가 뭐 매번 말씀드렸던 로봇 기술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깊게 분석해보지 않았던 게 바로 차세대 반도체 칩 루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공개가 됨으로써 주목받을 만한 기술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추론 전용 루빈입니다. 이번 루빈은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루빈 보통 이제 AI 반도체는요 두 가지의 쓸모가 있어요. AI 생성의 AI 자체 프로그램 자체를 만들어주는 그 학습용 AI가 있고요. 보통 학습용 AI가 성능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이것저것 잘할 수 있어야 성능도 되게 좋아야 지금 현재 AI 자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자, 근데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만들어진 AI를 가지고 바로 구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덜 똑똑해도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로직이 짜여 있는 것을 그냥 실행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추론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추론으로 최적화시켰을 때 학습용은 말 그대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최고의 것들만 갖다 모아 놓으니까 최고의 GPU, 최고의 CPU, 최고의 HBM 갖다 꽂아 넣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근데 추론용은 다릅니다. 추론용은 말대로 가성비를 맞춘 거예요. 뭐 엄청 똑똑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걸 가동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추론용은 가성비를 따지는 반도체가 좋죠. 특히나 이런 반도체들을 누가 최근에 많이 꺼내서 주목을 받았냐?
구글입니다. 구글의 TPU가 추론 전용으로 혹은 추론을 가장 잘하는 쪽으로 애초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것들 다 빼고 일단 군더더기를 다 빼고 일단은 가장 추론을 가성비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술들을 내놓게 되면서 막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해당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나서기 시작한 거죠. 이번에 루비는 학습용도 정말 대단하지만 HM4를 탑재하니까 대단하지만 이 학습용이 아닌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추론용도 내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추론용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중요하겠죠. 이번 뭐 GTC에서는 뭐 루빈 울트라, 뭐 지금 파인만 다음 버전도 공개하는데 지금 이제 루빈 정확하게는 CPX 추론용도 공개할 예정인데 해당 반도체에는 어떤 메모리가 사용되냐? HBM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GDDR7이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이미 작년부터 나온 소식이죠. 이제 GDDR7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가장 이 처리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애초에 이제 기존의 HBM처럼 애초에 엄청난 양을 한 번에 보내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빠르기에 좀 초점을 맞춘 기존의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기본적인 디램에 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교적으로 이제 HBM 쌓아 올리잖아요. 쌓아 올려서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가 오갈 수 있도록 만든 게 HBM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 쌓아 올리는 과정 속에서 이 망가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HBM이 최근 못해도 한 16단까지 쌓아 올리는데 이 16단까지 쌓아 올리는데 14단까지 쌓아 올리다가 망가지면요 이 반도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10단까지 쌓아 올리다 망가지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16단 쌓고 싶으면 딱 15단까지만 쌓아도 15단을 잘못 쌓으면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HBM의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이게 비싸요. 그래서 만들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불량률이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쌓는 과정마다 도전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 너무 비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추론용 같은 경우는 가성비를 맞춘 제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단일 반도체로 현재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해당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이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시장이에요. 대략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거니까 뭐 참고만 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해당 반도체 성능은 SK 하이닉스가 좋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HBM4하고 다른 입장이죠.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성능은 제일 좋습니다. 성능이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많이 생산을 못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말 그대로 똑같아요. GDDR7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비교적. 그런데 재밌는 게 SK하이닉스에서 성능 자체는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항상 뭘 갖다 쓰죠? 뭐 가격 차이가 뭐 어마무시하게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애초에 HBM 쓰다가 지금 GDDR7 쓰는 건데 지금 현재 GDDR7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좋은 지금 SK하이닉스 걸 쓸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반도체를 만들어서 출시할 때마다 항상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랑 항상 먼저 하는 걸 좋아했었죠. 당연히 뭐 HBM을 가장 뭐 잘 만들기 때문도 뭐 가장 안정적으로 양산이기 때문에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최고의 반도체를 지금 SK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이 됩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양한 이유에다가 이 이유까지 더해지니까 오늘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SK하이닉스도 올라가지만 그들 중에서 SK하이닉스 올라가지만 그들 중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간 게 아닌가.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주목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기업을 좀 사야 될까? 고민이 좀 되죠. 그런 기업들 중에는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저는 PSK라는 기업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PSK는 전 세계 스트립
드라이 스트립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의 핵심 공정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 이제 반도체를 이제 딱 쏴가지고 빛을 쏴서 회로를 새긴 이후에 남은 감광액을 깨끗이 제거하는 장비인데요. 이걸 얼마나 깨끗이 제거하는지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느냐? 수율이 결정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게 이 감광액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액이 아니라 화학 역할을 하는 화학적 작용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남겨두면 안 되고 조금 남겨두고 두면 되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정말 깨끗하게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 해당 장비를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SK하이닉스가 더욱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해낸다. 뭐 그리고 삼성전자가 더욱더 많은 반도체 생산하게 된다. 지금 안 그래도 HBM도 잘 팔리지만 그 하위 버전도 잘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팔리는데 특히나 SK하이닉스 향으로 최근에 잘 움직였던 기업이 PSK 홀딩스라는 기업이라서 이 PSK 그룹 관련 종목들은 둘 다 관심을 가지는데 그들 중에서도 이 기업은 좀 관심을 특히나 더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GDDR7은 10나노급 미세 공정에서 생산합니다. 더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 공정에서 생산이 좀 되는데요. 더 최적화된 반도체가 생산이 좀 되는데 더 작은 미세한 공정을 통해서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감광액을 손상 없이 완벽하게 제거하는 기술이 중요한데 PSK의 지금 현재 장비 시리즈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라인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HBM도 잘 팔리네, 나머지 반도체 잘 팔리네 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이런 세계적인 점유율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특히나 잘 올라가고 있고 그들 중에서 이 SK하이닉스한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PSK 그리고 PSK 홀딩스 둘 다 나쁘지 않은데요. PSK라는 기업이 최근에 신고가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 기업이 아마 대장주가 될 만한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이니까 우리가 뭐 언제 살지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시는 건 여러분들 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일단 그 얘기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얘기까지는 언제 살지에 대해서까지는 아마 고민이 되실 텐데 아마 좀 저는 적어도 선발대 정도는 한 주씩이라도 관심을 넣어두고 지켜볼 만한 한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건 언제 많이 살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관심 종목을 미리미리 넣어놔야 뭐 시장이 떨어질 때 우리가 바로바로 매집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요즘 주식시장이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무너지면 우리 주식 투자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전 근데 적절한 구간까지만 조정받아주면 저는 여기서 한 번의 하락 정도만 더 나와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한국 정부의 정부 부양책이 상당히 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해외 주식 자금,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100% 비과세, 그러니까 이게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시장에 와서 뭐 일정 조건을 지켜서 이 계좌에서 지금 이제 RIA 계좌에서 1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이런 조건이 있긴 합니다. 그럴 경우 지금 현재 100%까지 비과세, 이게 양도소득세면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자, 이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3월까지였어요. 근데 이걸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5월 말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내 정체를 띄어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환율 3법을 열어서 19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환율 안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중간 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지방 선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우리 한 번에 눌림목 이후에 강한 상승 기회는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미 투자죠. 이거 대마 투자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 대마 투자가 아닙니다. 대미 투자입니다. 마약 투자가 아니에요.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번 주에 워싱턴에서 3,500불 투자 협의 예정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환율 많이 올라와 있으면 한국 정부가 과감하게 미국한테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번 3월 초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국하고 협상에 들어가는데 아마 이거 투자를 명분으로 해서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카드를
쓰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안 그래도 뭐 전쟁은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뭐 한미 통화 스와프라는 정도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이 나올 때 언제 살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거지 뭐 여러분들께 주식을 안 살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PSK라는 기업을 관심도 넣어두시고 조금 더 일단 선발대 한 주라도 보내두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근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종목을 더 많이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힌트를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힌트 어플리케이션을 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폰도 다 가능합니다.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화면은 나오면 맨 아래 푸시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인데요. 알림 설정 버튼 정도만 하시고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회원가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용하시면 돼요. 안전하게. 지금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급등천주에 공직을 위에서 두 번째 글 자료집 있으니까 받아가 보시고요. 급등천주 있으니까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많이 받아가시고요. 급장 시작, 장시작 전,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왜 그런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 뭐였는지,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힌트들로 매일매일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푸시 설정 버튼만 해두시면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또 찾아뵐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